네, 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굉장히 좀 요청이 많았는데 제가 좀 늦게 만들게 됐어요. 바로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그 아들에 대한 영상,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골든 차일드인 아들의 영상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녀의 필요에 자기 자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녀의 필요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참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통제하려고 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로 자기에서 인격장애, 병원에 가면 정말 인격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 것이고 또 어떤 엄마는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든 자녀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고 독이 되는 그런 부모인 것이죠. 이런 아들이 골든 차일드일 때 이 엄마는 아들을 어떻게 보냐면 아들을 공급처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공급자.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어린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나에게 의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아들이 엄마의 정서적인 공급자 역할을 했잖아요. 자, 평생 얘는 내 옆에 공급자로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공급자로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아들들은 엄마로부터 독립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엄마는 끊임없이 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을 하고 흉을 보고 험담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결혼을 했다라고 할 때는 자, 이런 모든 아들의 연인, 배우자 혹은 그냥 여자 사람 친구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까지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의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가스라이팅을 하고 경쟁 상대로 여기고 끊임없이 험담을 해서 아들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아들의 뭐 친구 부모님들이라든지 아들의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도 갈등을 빚거나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내가 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성장을 하면서 연애를 할 것이고 결혼을 할 것이고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모든 순간들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아들의 중심에 내가 있었는데 아들의 여자친구나 배우자나 혹은 나의 손자들이 나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엄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이 엄마는 아들과 결혼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아들들은 엄마와 그리고 자기의 아빠와 양쪽 다 정서적인 유대를 맺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각각 어떻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자, 이 엄마는 끊임없이 자신의 남편에 대한 험담과 흉을 아들에게 봅니다. 그래서 아빠를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나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 아빠가 엄마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나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엄마를 내가 정말 기쁘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빠와는 단절되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엄마와는 어떤 정서적인 유대관계의 문제가 있냐면 너무나도 지나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아들은 엄마한테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트로피 같은 존재예요. 너무 완벽한 존재이고 너무 잘생겼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매력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이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본인이 본인의 부모와 이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와 특히 나의 아버지와 문제가 있었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나르시시스트 엄마에게 아들이란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대체하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아들과 정서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아들이 아기일 때가 아니라 아들이 성장을 한 후에도 청소년기라든지 성인이 되었을 때 매우 부적절한 스킨십을 합니다.
아들은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시부모님, 남편, 자기의 부모, 형제, 주변에 만나는 지인들, 이웃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흉을 보면서 자신의 코스프레를 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감, 자존감,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엄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승인과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든지 스스로 생각하는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전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아들이 스스로 독립하는 것, 자립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아들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자존감을 찾고 내 스스로 정체성, 내 스스로 가치관, 내 스스로 판단, 나 스스로를 믿는 힘, 나를 믿고 확신할 수 있는 힘, 이것을 기르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나르시시스트 아들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펜던시 성향을 갖거나 나르시시스트 성향 둘 중에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코디펜던시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의 문제를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문제 중독자이며 내가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디펜던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들은 또 다른 학대자를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성격은 그 코디펜던시 또는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아들을 자꾸 띄워주거든요. 야, 너는 더 대접을 받아야 돼. 너는 뭐 이런 거를 네가 당연히 취할 수가 있어. 너는 당연히 이득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뭐 너는 당연히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수 있지. 너는 그냥 그 여자들 가지고 놀 수밖에 없지. 넌 정말 똑똑한 아이야. 그 어떤 여성도 나를 통제할 수 없어.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들의 내면에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엄마를 증오해요.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혼란형 애착 유형을 정리한 영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아들이 갖는 특별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성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면에 내 엄마에게 화가 난 거죠. 내가 엄마한테 화가 났지만 그것을 여성이 싫다는 식으로 해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모습이나 감정을 제대로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조종당하고 망가져 있고 중독이라든지 아주 낮은 자존감에 그런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뭐 포르노 중독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담배, 술, 도박 같은 중독도 있지만 일 중독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아내와 정서적인 교감을 피하는 것이죠. 자, 이런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어떠냐면, 자, 이 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도 증오하는가 동시에 사랑을 동시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에게도 그 애착 유형이 그대로 자기가 했었던 행동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바로 아내가 필요해서 당겼지만 또다시 아내가 싫어서 미는 자, 이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애착 유형, 혼란형에 대한 영상을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내와 엄마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내가 엄마를 질투하고 아내가 엄마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아내가 엄마를 험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반대죠. 실제로 질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엄마인데 말이죠. 아들은 일단 둘 다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은 하지만 이것은 엉망진창이 되고 이혼을 하거나 실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아들은 골든차일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골든차일드면 엄마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스케이프고트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어려움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서적으로 아내와 유대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행동을 하고 아내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아내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회피하거나 무관심을 보이고 또 분노를 되게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로부터 받은 내면의 고통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고통을 위안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분노를 자꾸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르노라든지 일이라든지 뭐 장난감이라든지 뭘 수집하는 행동을 하면서 아내와 정서적인 교감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아들들은 굉장히 심각한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내면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골든차일드 아들과 결혼한 아내분께서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제가 바로 이 아들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이제 이 반대로 남성에 대한 혐오가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고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부장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가 분노하고 싫었거든요. 왜 여자들은 희생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 엄마는 제가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간섭을 하고 제가 어떤 남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제가 저녁 7시 15분이 되면 학교에서 맨 마지막 수업이 오후 5시에 끝났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집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들이랑 저녁만 먹어도 금방 7시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7시 15분만 되면은 집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핸드폰에.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30통, 50통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밤 늦게 들어왔다. 10시, 11시에 들어왔다. 그럼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깜깜한 거실에 혼자 거실에 앉아 계세요. 제가 올 때까지 벼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시를 한다든지 분노를 한다든지 문을 잠그고 들여보내주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굉장히 과하게 집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동생한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남동생은 거의 잃어버린 아이와 같았거든요. 제가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회방을 놓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댔죠. 어려서 연애를 하면 사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서 26살 이전에는 연애를 하면 안 된다 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들이대면서 저의 연애에 다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골든차일드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희 엄마는 제가 굉장한 트로피이고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두 가지 딜레마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를 놓고 싶지가 않고 저를 정말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정말 번듯하고 괜찮은 사위를 데리고 와서 자신을 빛나게 해주는 이 두 가지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혼란의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도 그 마음이 그대로 적용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필요해요. 나를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나는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싶고 자 그런 마음이 제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남성에 대한 그런 마음, 남성이 싫었던 마음들 그리고 남편이 정말 싫었던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왜 남자들이 항상 우선시돼야 돼? 막 이러면서 여자들은 항상 희생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들. 자, 이런 게 제가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항상 분노를 많이 표출했습니다. 제 안에 내면의 분노도 굉장히 많았지만
불안도 많았고 스트레스도 많았고 상처와 트라우마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것을 제가 처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분노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의 삶의 모습은 조금 제가 늘 생각했던 모습이랑은 전혀 달라요. 저는 이제 공부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또 제가 집에서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상상했었던 저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내가 이렇게 남자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여성이 됐다니 너무 내가 생각한 삶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분노가 있거나 억울하거나 막 쓸데없어. 남자들은 정말 어디 한 달 쓸데가 없어. 막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제 아이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렇게 보내는 시간, 그리고 함께 교감하는 것, 우리의 유대관계, 이런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하고 행복한 삶, 그리고 내가 내 배우자와 정말 좋은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나요? 자,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엄마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 나르시시스트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남편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그 부부 상담을 받았고 제가 개인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상담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부부의 문제가 엄마와 독립을 하지 못해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또한 제가 그런 어린 시절에 있었던 슬픔이나 분노, 아픔을 꺼낼 수 있도록 상담사분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꺼내도 온전히 해소가 안 됐어요. 나 어렸을 때 막 엄마가 이래가지고 날 너무 아프게 했어요. 나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거를 꺼내지만 이것이 완전히 저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엄마로부터 완전히 정서적으로 분리를 하고 정말 완전히 독립을 하고 모든 죄책감이라든지 이것을 완전히 다 벗어버릴 수 있었던 거는 이 나르시시스트를 공부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 영상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골든차일드 아들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먼저 제 엮이는 가족 영상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골든차일드 영상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부모의 특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딸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성에 대한 혐오감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엄마의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대체해야 한다. 이런 성 역할에 대한 부분을 좀 제외를 하면 거의 대부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조정언어 시리즈가 있어요. 8개의 영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로부터 정서적으로 조종당하고 통제당했는지, 내가 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내가 왜 엄마에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승인받고 허락을 받아야지만 무엇인가 할 수 있는지, 자기 확신이 없는지, 이것은 조정언어 시리즈를 보셔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사를 만나서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에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안전한 사람 앞에서, 안전한 공간에서 꺼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보이고 분노를 보이고 막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상담사를 만나서 이러한 내 안에 있는 불안, 트라우마, 아픔, 자, 이런 것을 꺼내보는 것을 연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나르시시스트의 골든차일드로 성장한 아들은 엄마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사랑도 있고 증오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엄마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엄마로부터 벗어나서 내 스스로의 정체성이라든지 내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스스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셔야 되고요. 내 것을 만들고 내가 다시 나의 연인이나 배우자와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친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연인이나 배우자나 또 여러분의 자녀와 매우 새로운 애착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고, 마음에 있는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분노,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행위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내가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둔 아들이거나 혹은 그런 아들과 결혼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